네, 원장님 먼저 이제 우리 지역 충남의 애국지사라고 하면 예. 대표적으로 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한용원 스님, 네. 김자진 장군, 윤봉길 뭐 이렇게 분이 있고 이제 네. 그렇게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네. 여기 이 내포라는 중심으로 봤을 때는 대단하게 많은 그렇군요. 독립운동가가 네, 네. 나오고 각각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해주신다면요. 한용원 스님은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불교계의 대표였었던 분이고 네.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청산리 대첩 100주년. 여러분들 청산리 대첩은 다 아시잖아요. 네. 청산리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그런 분이시고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상해 홍구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지고 네. 우리를 세계 만방에 알린 그런 분들이요 돼 있죠. 네. 먼저 만해 한용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인이기도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좀 기억이 나요. 님의 침묵 배우셨잖아요. 네, 배웠죠. 교과서에 네. 꼭 나오는 구절 기억하시나요? 님은 같습니다. 맞아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 참 이게 인상적이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저항 문학의 좀 걸작으로도 꼽히잖아요. 이 님의 침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걸작. 우리나라 출판 역사상 시집으로서는 가장 많은 다양한 출판사와 다양한 종류의 책이 나와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총칼을 들고 이렇게 저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로서 문학으로서도 좀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또 이제 예산 지역을 출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대표적인 우리 애국지사 하면은 윤봉길 의사잖아요. 그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고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물통 폭탄이었다면서요. 그렇죠. 물통이죠. 이제 2개를 갖고 들어갔는데 네. 그 중에 하나 이제 물통만 던질 수 있었던 거죠. 네. 사실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보면 윤봉길 이렇게 치면 옆에 도시락 폭탄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네. 연관 검색어 같이 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근데 계시더라고요.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 거죠. 홍성이 특히 애국지사들이 많은데 그래서 역사 인물 축제도 해마다 좀 이렇게 개최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아쉽게도 좀 코로나19 여파로 축제가 취소됐다고 하던데요. 네, 취소된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진짜 그 홍성 역사인물 축제는 홍성에서 축제 대표 축제 하나만 꼽아라 하면은 이제 꼽히는 축제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홍성이 말씀해주신 대로 역사인물들을 많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그 6명을 주제로 인물 6명을 주제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김자진, 한용운, 최영, 성산문, 이응노, 한성준 이렇게 많네요. 6명인데 네네. 단순히 이제 좀 축제하면은 즐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즐기는 것을 넘어서 좀 역사를 배운다는 의미의 이른바 그 에듀테인먼트 축제로 자리매김을 네.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청산리 대첩 100주년을 맞아서 이제 김자진 장군을 주제로 5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전격적으로 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10월 열리는 청산리 대첩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일단은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축제는 취소됐지만 그래도 좀 기억을 해야 할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들입니다. 독립운동 역사 중에서 우리 의병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지역의 숨은 인물, 의병과 관련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자진, 한용운, 그다음에 덕산의 윤봉길이 스승이 한 분 계세요. 네. 스승이 바로 지산 김복한이라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정말로 우리 홍성에 아니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이끌게 한 분인데 이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치열하게 사십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중앙에서 관직을 하다가 이제 관직을 내려놓고 홍성에 와서 이제 홍주에 와서 사시다가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명성황후가 시해되자마자 이제 의병을 일으킵니다. 의병을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홍주 의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째 홍주 의병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나서 있는데 그때 당시 홍주 목사였던 이승우가 배신을 해요. 의병들이 방심원을 틈을 타서 의병들을 체포해버립니다. 그러고서 이제 의병들을 이제 가두죠. 가두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고문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불행한 거는 이분이 이제 당시의 병 이름을 각기병, 요즘 같은 이제 골다공증인데 네. 이제 골다공증을 갈기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봄에 이제 항시 했는데 이제 갈기병을 앓듯이 뼈가 이렇게 으스러지는 거니까 이제 고목 12월에 찬 겨울에
감옥에서 있으면서 이제 고문을 당하면서 이제 완전히 10억에 뼈가 부서지는 바람에 네. 평생을 이제 보행을 이제 남의 도움 없이는 요즘 같으면 휠체어라도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부추거지지 않고서는 이제 돌아다닐 수 없게 되는 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을사또늑약이 일어납니다. 네. 을사늑약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지산 김복환 선생은 자기가 직접 의병을 못 일으키잖아요. 몸이 불편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종사촌 한 이설이라는 분하고 이제 우리는 상소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 있던 친구들 혹은 자기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의병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이제 상소를 하러 이제 광화문에 가서 상소하다가 또 체포돼서 또 감옥에 또 들어가세요. 고종이 또 잘 봐주셔서 그 특사로 또 풀려납니다. 네. 풀려났는데 이제 그 풀려난 와중에 민종식이라는 의병 대장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홍주 의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홍주 의병이 또 진압이 되고 나서 또 홍주 의병 배후 주동자로 또 구속이 돼요. 지시를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그러니까 또 구속이 되고 그렇게 또 한 또 10여 년을 보내시다가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3.1운동에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종교계 지자들이 그 세계의 종교가 3.1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이때 이제 유림들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유생들이 유림들이 가담을 못한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자책을 누리다가 그때 이제 그 영남의 유림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면함 곽종석 선생하고 이제 서로 간에 연결은 안 됐지만 동시에 이제 하는데 여기 지산 김복환 선생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균관대를 세웠던 심산 김창숙이라는 이 세 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서로 간에 연결이 돼가지고 파리의 강화회의에 우리 독립 청원서를 보내자라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림들이 그다음 150여 명이 서명을 합니다. 이때 이제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서명을 하고 그거를 주도하신 분이 또 지산 김복환 선생이세요. 그렇군요. 그거를 이제 심산 김창숙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로 가져가고 임시정부에서는 김규식 선생이 또 파리로 가져가서 이제 파리에 가서 이제 독립청원서가 발송이 됐지 이제 몇 점 더 알려지게 됐죠. 근데 이것이 또 구속이 또 들통이 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경찰한테 들통이 나니까 이제 그 서명자들이 다 구속이 됩니다. 근데 지산 김복환 선생이 또 구속돼요. 네. 근데 이 구속돼서 이제 홍성에 지금 최양사라는 그 옆에 이제 인지제라는 데서 사시다가 끌려가시는데 공주로 끌려가시거든요. 끌려가시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치욕적인 나라에서 살기 쉽지 않아 죽겠다. 그래서 단식을 들어가요. 네. 단식을 들어가는데 이제 감옥에 끌려가면서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음식은 안 되겠다니 이제 제자 두 분이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선생님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식을 중단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밥은 못 먹더라도 내가 밥은 안 먹겠다. 대신 나는 쌀뜨물로 연명하겠다. 네. 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걷지도 제대로 못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쌀뜨물로 공주에 가서 그 감방에서 90일 동안 쌀뜨물로 연명을 하십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환자잖아요. 환자니까 이제 평집행 정지로 풀려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오시면서 이제 그 쌀뜨물도 이제 먹는 것도 포기하시고 이제 쌀뜨물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 밥을 식사를 하기 하셨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다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의 제자가 바로 그 한용운 스님, 네. 김자진 장군, 덕산의 윤봉길이 다 그분의 제자거든요. 네, 네. 의병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좀 생각이 나는데 사실 대부분 좀 유명한 그 애국지사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의병 활동 같은 거는 좀 많이 안 알려지는 것 같아요. 또 지역에 숨은 그렇죠. 의병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요. 홍주 의병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차례 의병이 거쳐서 일어났고 거기에 동원된 의병들이 동원이 아닌 참여한 의병들이 보통 이제 1000여 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1000여 명이 넘는 의병들을 지금 다 리스트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만 이게 이제 잡혀서 압송돼서 서울로 갔다든가 하시는 분들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알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홍주 의병 자체가 민종식 선생이 이제 3월 15일 날 이제 그 광시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 소고기로 유명한 네. 광시에서 네. 광시에서 첫 번째 봉기를 하거든요. 3월 15일 날 광시 장날.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중순쯤으로 넘어가서 이제 민종식 선생이 지금 부여 홍산, 그 서천 경계 쪽에 피신을 합니다. 그때 이제
천암이 전라도에서 400명을 또 의병을 모아서 다시 합류해가지고 홍주 의병을 이렇게 보면 이제 서천서부터 의병들이 서천부터 네. 이렇게 보령, 그다음에 광천, 홍주성 이렇게 공략을 해서 홍주성을 5월 19일 날 홍주성으로 이제 다시 홍주성으로 진입을 했어요. 천암이 모집해왔던 그 400명은 사실은 홍성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전라도 분들이에요. 전라도 쪽에서 모병을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더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건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5월 31일 날 홍주성이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되는데 빼앗기게 되고 이때 이제 홍주성에서 300여 명이 또 돌아가시거든요. 네. 기록상은 300여 명이 홍주성에서 의병들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350명이 이제 이름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같으면 네. 이게 뭐 연락을 해가지고 뭐 빨리 해서 뭐 시신을 찾아가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 같은 것도 없고 통신 시설이 거의 뭐 인편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서 이제 시신을 못 찾아가고 또 한 가지는 위험한 게 시신을 찾으러 올 수도 없는 건 일본의 보복이죠. 네. 일본이 보복에는 시신을 못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홍성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몰래 와가지고 시신을 밤에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집안 주변에다가 이제 다 안장을 했지만 그분들은 안장을 못하게 되고서 이제 그분들의 시신이 쌓여 있던 것이 나중에 이제 49년도, 45년도 해방이 되고 나서 발견된 것이 발견돼서 만든 것이 홍주 의사청이거든요. 네. 엄마들이 이름 없는 분들의 무덤이잖아요. 네. 이름을 알면 본래 이제 집안에서 가져가서 네. 이제 집에다가 모셔서 선산에다가 이렇게 모셨을 텐데 그러한 이름 없는 의병들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그 숭고한 우리 또 독립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자진 장군 부대나 이런 데서 네. 같이 이름 없이 사라져갔던 뭐 아는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 네. 그분들도 생각하면 또 승연하지요. 뭐 네. 그런 분들이 희생이 있으니까 오늘날에 우리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 홍주 의병에서 이제 이름 없는 그 의병분들의 이렇게 활약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저 작년에 좀 취재했던 걸 좀 기억이 나요. 홍성 쪽은 아니고 이제 서산이었는데, 그 작년이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좀 특별한 해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때 서산에서 기획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때 유명한 분들은 아니지만 독립에 기여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이제 발굴하는 그런 좀 기사였어요. 네, 서산시청 앞에 가면 이게 추모비가 있거든요.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 이런 추모비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독립운동가 김상정 선생의 추모비가 김상정님이 있습니다. 의병에 참여하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또 증손자가 그 서산시청의 공무원으로 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자손으로서 좀 자부심도 느끼고 굉장히 그렇게 하시고 계시던데 취재할 때 보니까 그 당시 서산에서 활동했던 의병들에 대한 그 일본 재판부의 기록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보니까 의병 활동 중 군자금 모집하다 징역 5년, 뭐 대한독립 청년단 활동으로 징역 2년, 뭐 만세운동하다 끌려가 징역 6월. 뭐 이렇게 선고를 한 거예요, 일본 군 재판부가.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당시 서산시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좀 한 달 넘게 이렇게 모였었어요. 모아서 수소문한 결과 그 서산 출신의 숨어진 유공자들 한 36분 정도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소재가 파악된 분들의 후손들을 좀 직접 찾아가서 감사의 뜻도 정하고 또 선조들의 좀 생생한 이야기도 듣고 그런 좀 좋은 취지의 작업이었다고 기억이 되거든요. 네. 훌륭하신 일을 하셨네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한 건 아니고, 네네. 네, 서산시청 공무원분들이 이제 지역의 숨은 의병분들을 좀 발굴하는 이런 계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아무래도 뜻깊은 해였으니까 이런 좀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홍성, 예산, 뭐 서산 이쪽 지역의 애국지사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제 출입처가 당진이다 보니까 저도 당진 지역의 애국지사를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본 게 심은 선생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보통 상록수 소설을 썼다고들은 다들 많이 알고 있으신데 독립운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모르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찾아보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고. 심은 선생님이 그러한 이제 계몽 운동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했다라고는 저는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은 선생님도 이제 독립운동가에 선정이 된 거로 저는 지금 알고 있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또 묘한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거기가 이제 벌판이 많잖아요. 벌판이 많다 보니까 쉽게 또 이제 천주교가 쉽게 유입이 돼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천주교와 함께 또 동학도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당진 같은 경우는 이제 동학 농민혁명이라든가 이런 거로 일제강점기 때 농민운동 같은 게 이제 상당히 많았던 건데 사실은 이제 당진에서 신문 선생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한 분들도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예. 그건 제가 6월달 안으로 취재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용운 스님의 잠깐 말씀을 빌리면 한용운 스님이 이제 그 3.1운동 일으키고 나서 재판을 해요. 판사가 이제 물어봅니다. 피고는 금일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하겠느냐라고 보는데 한용운 스님은 딱 얘기를 하세요. 단호하게. 그렇다. 나는 독립운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내 영혼은 영세토록 그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용운 스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조선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조선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거는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조선 사람으로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날에 코로나 위기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 세계에서 벌어졌잖아요.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 사람 정말 대단하더라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선조들의 피가 저희 현 세대까지 좀 그런 일어서 저희 민족성이랄까요? 뭐 좀 더 똘똘 뭉치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부터 평화적으로 해주잖아요. 폭력. 그런 것은 진짜 우리 민족의 그건 뿌리인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말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너무 재밌어요, 원장님. 오늘 토크를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소감과 이제 간단하게 한 줄 평을 각자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먼저 이제 충남 박지성 함 기자. 항상 저부터 해가지고 저는 그 항상 들어도 좀 이렇게 뭉클한 명언 그냥 하나 가져왔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근데 이게 단체 신세호 선생님이 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 찾아보니까 좀 그분이 직접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는 역사적 기록은 존재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언제 들어도 조금 되새김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되새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제 취재 요정 김 기자는 어떤 한 줄 평 준비했나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기억해주는 것. 이게 진정한 호국 보훈의 의미가 아닐까. 선조들이 원하는 게 저희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홍성의 독립운동가들을 아니면 이제 이 내포에 아니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막 뭉클하고 어떤 때는 막 제가 뭐 그 학교에서 강의도 하다가 막 애들 앞에서 막 울컥하고 눈물 돌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 치열한 삶을 한번 되새기면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이 더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